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 티슈 인펙션과 감별해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콜라겐 바스큘라 디지즈, 머슬 디너베이션, 그리고 RT, 체인지, 드럭 인디스드 마요사이티스, 다이아베티 마요네크로시스, 랍도마이올라이시스에 대해서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바스큘라 디지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콜라겐 바스큘라 디지즈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룹입니다. SLA부터 시작하여서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까지 여러 가지의 그런 디지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SLA 환자에게서 28%까지 머슬 네크로시스나 인플라메이션이 동반되는 그런 마요사이티스가 이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RI 상에서는 폴리마요사이티스 이전 동영상에서 언급을 하였는데 폴리마요사이티스와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흔한 파인딩은 디퓨즈한 머슬 이데마와 다양한 정도의 이넨스먼트를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는 36세 환자이고 SLE 환자입니다. 이렇게 앙코니오스 머슬의 티토이티드 이미지에서 머슬의 그런 스웨일링과 함께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어 있고 인접한 서브큐테니어스 팻의 이데마와 플루이드 컬렉션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디퓨전도 좀 보이고 있고, 그런데 조형진강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센트럴 파트는 조형진강이 되지 않아서 마요 네크로시스를 시사하게 되고 페리페럴하게 틱한 리미넨스먼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SLE 환자에게서 마요사이티스로서 마요 네크로시스를 동반한 마요사이티스가 이제 보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9살 된 SLE 환자입니다. 보면 이렇게 디퓨즈하게 머슬에 이데마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런 서브큐테니어스 팻부터 시작하여서 파샤를 따라서 그리고 머슬까지 이렇게 디퓨즈하게 이데마가 있습니다. 또 풋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풋도 머슬을 따라서 이렇게 하이신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라잉하게 SLE 환자가 있을 때 디퓨즈하게 머슬 이데마, 그리고 그러면 서브큐테니어스 팻도 이렇게 이데마가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SLE에 생기는 마요사이티스, 마요파샤이티스의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머슬 디너베이션을 보겠습니다. 머슬 디너베이션,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너브의 인트랩먼트, 이런 파인딩은 이전 너브 MRI에서 로우 익스트리미티, 특히 이제 니 레벨 그 이하까지, 풋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슬 디너베이션에 의해서 MRI에서의 시그널 체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것은 이전 머슬 디너베이션 파트에서 다루었습니다. 어큐과 서브 어큐 크로닉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한 달 이내에, 한 달에서 6개월, 6개월 이상. 그 중에 서브 어큐를 2주에서 4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큐트에서는 T1에서 로우이지만 스터에서 하이 조형 증강이 됩니다. 서브 어큐트는 그런 스터에서는 하이이지만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고, 크로닉인 경우는 패티 아트로피가 주로 되기 때문에 T1에서 하이, 스터에서는 당연히 패스 세츄레이션이 되어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다 패티 아트로피가 되어서 조형 증강을 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 이제 얼리 서버큐 스테이지의 머슬 디너베이션일 때에는 디퓨즈하게 T2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T1에서는 정상이고, 그러면서 서브큐테니어스 이데마 같은 것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얼리 스테이지의 머슬 디너베이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이때 찾아서 찾게 된다면 그런 너브의 그런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패티 아트로피가 되기 전에 머슬 디너베이션의 여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자는 풋드랍으로 이제 MRI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테리어와 라테랄 컴파트먼트의 머슬에, 이거 스터 이미지인데 디퓨즈하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시아나 페리페럴 파시아나 아니면 딥파시아, 인터머스큘러 파시아에 하이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서브큐테니어스 레이어에 어떠한 이데마나 그런 스트레인딩 같은 것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다면 이렇게 슈퍼피셜과 디페로니알 러브가, 여긴 티비알 러브인데 너브와 비교했을 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브에 이렇게 너브가 이렇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어서 뉴라이티스가 있고, 그로 인해서 머슬 디너베이션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에이션 테라피를 받은 경우 이전 본메로 MRI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머슬도 역시 시그널 체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RT를 받은 경우에는 소프트 티슈 체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서브큐테니어스 레이어가 굉장히 그런 격자 무늬 같이 레티스 라이크한 이데마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스킨도 티크닝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라디에이션 인듀스드 머슬도 역시 이데마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전 스파인 본메로 MRI에서도 언급을 하였듯이 RT를 받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라디에이션 필드에 딱 굉장히 샤플리하게 그런 마지네이트된 시그널 체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슬 이데마랑 뭐 인핸스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RT 후 6에서 12개월에 가장 심하게 시그널 체인지가 보이게 되고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RT에서는 전형적으로 그런 라디에이션 필드에 국한되기 때문에 샤프 밴드라이크한 디마케이션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환자는 말리그런트 너브시스 튜머의 메타스타시스로 RT를 시행받은 환자인데 이렇게 본다면 딱 굉장히 디마케이션이 확 잘 되게 에브노멀한 병변 그리고 정상인 병변이 딱 구분이 됩니다. 스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에이션 필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CNTST가 디퓨저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서브큐테니어스 팻도 이데마가 있고 파샤를 따라서 이렇게 이데마라 약간의 플레이드 컬렉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너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머슬 컴파트먼트에 국한되지도 않고 이렇게 굉장히 딱 라디에이션 필드를 따라서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프트 티슈 sarcoma의 메타스타시스로 인해서 라디에이션을 시행받았는데 스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정상과 에브노멀한 병변이 뚝 이렇게 머슬을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머슬 중간에서 그 필드만 딱 국한되어서 이렇게 뚝 잘라서 시그널 체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만으로도 이것이 그런 테크니컬한 에러가 아니라 한다면 이렇게 라디에이션 포스트 라디에이션 마이오사이티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컨투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걸 갖다 XR 이미지랑 다 맞춰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웰 디마케이션이 되어 있다라 한다면 포스트 라디에이션 마이오사이티스를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드럭 인듀스드 마이오사이티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징 파인딩은 넌스페시픽합니다. 뭐 시메트릭하면서 머슬 사이즈가 커지고 이데마가 있게 되고 주로 이제 버턱이나 쿼드리셉스나 어덕터 그리고 딥 카프 머슬은 인볼먼트 합니다. 많이 언급되는 드럭 중에 이제 스타틴 인듀스드 마이오패시가 있는데 이러한 스타틴에 의해 마이오패시는 마이알지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마이오사이티스, 랍도마이올라이시스 등의 이미징 파인딩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위치는 사이의 포스테럴 컴파트먼트입니다. 포카라거나 뭐 디퓨전 머슬 이데마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한 5% 정도에서 머슬 페인이나 위크니스가 이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일드 폼은 톡식 스타틴 마이오패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도즈 디펜던트하고 약을 이제 끊으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좀 더 시비어한 폼은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지속되고 더 심해지는 그런 폼인데 그것이 이제 오토이뮨 네크로타이즈 마이오패시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럴 때는 랍도마이올라시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로 스타틴 메디케이션을 한 환자인데 마이알지아로 이제 MRI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굉장히 넌스페시픽하긴 하죠. 하지만 바이라테럴하게 이렇게 뭐 글루티얼과 그리고 어덕터 머슬과 쿼드립세스 머슬에 걸쳐서 시메트릭하게 머슬 이데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시아의 티크닝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비록 넌스페시픽하지만 굉장히 하이도스의 스타틴 메디케이션 환자에게 있어서 이런 마이오사이티스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코케인 같은 경우는 베이서 컨스트릭션이나 다이렉트한 먹스의 그런 톡시시티 때문에 익스텐시브한 마이오 네크로시스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2살 코케인 사용한 환자입니다. 힙페인으로 MRI를 시행하였는데 이거 티트웨이트 이미지입니다. 양쪽 글루테우스 미니무스와 메디우스에 이렇게 머슬의 스웨일링과 함께 디퓨저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고 여기는 디퓨저하게 인볼먼트를 보이는데 이렇게 좀 까맣게 보이는 것이 정상 머슬입니다. 이거 정상 머슬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심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이는 것이 요건 남아있는 정상입니다. 요거 이외에 나머지 이렇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로 보이는 이 병변들이 다 그런 마이오패시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제 랍도마이올라시스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베틱 마요 네크로시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DM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머스큘러스켈레탈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 다이아베틱 마요 네크로시스를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잘 조절이 안 된 당뇨 환자에게서 생기게 되고 원인으로 디퓨즈와 마이크로 엔조패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이아베틱 마요 네크로시스는 다이아베틱 마이오패시의 한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인플라메이션이 있다가 이스케미아, 헤모리지가 되고 그로 인한 인팍션, 네크로시스가 되고 뭐 파이브로시스, 아트로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안테리어 사이 머슬 그룹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는 포스테리어 카프 머슬입니다. 바이라테랄하게 인볼브먼트를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MRI 상에서는 서브큐테니어스 팻과 파시아를 따라서 이데마랑 플루이드 컬렉션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데마 때문에 T2의 사이실 인텐시티를 보이게 되고 헤모르직 임팍 같은 것이 동반이 될 수 있어서 T1에서 일부 하이실 인텐시티의 에어리어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헤모리지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뭐 임상 양상이나 아니면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냥 컨벤셔널 그런 MR 시퀀스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조영증강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환자들은 조절이 잘 안 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키드니 기능이 좋지 않아서 조영증강은 보통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베틱 머슬 이스케미아, 즉 다이아베틱 마요 네크로시스는 임상적 양상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오셋이 어브럽트하게 갑자기 시비어한 사이나 카프의 페인을 보이고 스웨일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류코사이토시스나 피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그런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나 네크로타이즈 파시아이티스와 내지는 그런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와 이제 구분이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컨디션은 셀프 리미티드하고 컨저버티브하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서지컬하게 익시전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그런 리커버리 타임이 더 길어지고 모비리티가 증가되고 그래서 바이옵시도 웬만하면 이제 피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적으로 네크로타이징 파시아이티스나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와 비교하여서 다이아베틱 마요 네크로시스다라고 하려면 일단 임상적인 정보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바이라테랄하게 인볼브먼트하게 멀티플하게 넌 컨티규어스하게 그리고 약간 에이시메트릭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좀 더 다이아베틱 마이오패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펙셔스 마이오사이티스, 즉 이제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와 다이아베틱 머슬 이스케미아를 이제 둘을 이제 구분을 할 때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라는 것은 인트라머스큘러 앱세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머스큘러 앱세스의 전형적인 특징은 스무드 월에 그런 인트라머스큘러 앱세스, 림라이크한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앱세스가 보인다 한다면 당연히 이제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의 가능성을 더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다이아베틱 머슬의 이스케미아에서도 머슬 네크로시스 이스케믹하게 마요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머슬의 마요 네크로시스는 뭔가 인트라머스큘러 앱세스보다는 좀 더 이레귤러하면서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리미넨스먼트가 아니라 주변이 굉장히 익스텐시브와 이넨싱 머슬로 이렇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양상 그런 것이 좀 더 다이아베틱 머슬 이스케미아에서 보이는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더마토마이오사이티스나 폴리마이오사이티스 등등과 같은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와 이제 감별을 하는 방법은 이러한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는 이제 좀 그레주얼한 임상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레주얼하게 그리고 프록시말 머슬의 인볼브먼트를 하게 됩니다. 프록시말 사이나 펠비스 이런 데를 인볼브먼트하고 MRI에서도 마이라테랄 이제 시메트릭한 이데마가 프록시말 머슬에 보인다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인플라마토리 마이오패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렉투스 페모리스나 마입시스 페모리스를 좀 스페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다이아베틱 마이오패시는 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안테리어를 조금 더 흔하게 인볼브먼트를 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감별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40세 굉장히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환자이고 몇 주 동안 12여 라이트 사이에 페인과 스웨일링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라이트 T1이고 T2 웨이티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별로 좋진 않지만 T1, T2인데 T1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서브큐테니어스 팬 레이어가 굉장히 이데마에 의해서 레티큘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파샤 플레인을 따라서 이렇게 하이실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게 되고 인터머스큘라도 그렇고 머슬이 굉장히 심한 스웰링과 함께 이데마가 있으면서 인라지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뭐 바이라테랄하긴 하지만 좀 에이시메트릭하면서 너니 컨티규어스하게 좀 약간 여기저기 뭐 그런 양상으로 주로 또 라이트 안테리어 파트, 안테리어 컴파트먼트를 인볼브먼트 하여서 이러한 경우는 그런 다이아베틱 머슬 이스키미아 마이오패시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용진강 이미지이고 서브트랙션 이미지입니다. 그냥 이것만 본다면 이렇게 이게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라 한다면 인트라머스큘라 앱세스가 굉장히 씬한 림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것이 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림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렇게 다이아베틱 마이오 네크로시스는 굉장히 뭔가 이레귤러하게 조용진강이 안 된 에어리어가 보이게 됩니다. 페리페랄은 좀 이 조용진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오 네크로시스가 좀 더 이레귤러하다라고 제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마이오 네크로시스니까 좀 더 인트라머스큘러 앱세스에 비교하여서 좀 이레귤러한 조용진강을 보이고 여기엔 써있지 않지만 이거 T1 이미지에서 여기 서틀하게 조금 하이시렌테스티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게 좀 네크로시스 에어리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하이시렌테스티가 서틀하게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헤모리지에 의한 인팍션이 아닐까 여기에 그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모리지도 동반됐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이아베틱 마이오 네크로시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36세 타입 2 DM인데 네프로패스, 뉴로패스, 레티노패스 등등이 있고 A1C 레벨이 9.5%로 이제 측정된 환자입니다. 이거 T1이고 T2이고 조용진강 이미지인데 T1 헤이티드에서 본다면 이런 서브큐테니어스 팻이 굉장히 이데마가 있어서 레티큘레이션이 보이면서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안테리어 컴파트먼트는 그래도 비교적 스페어링이 되어 있지만 이 라테랄과 포스테리어의 뒷파트도 요 일부 좀 스페어링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너는 컨티규스하게 여기저기 디퓨즈하지만 이렇게 하이실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고 인터머스큘라 파시아에 따라서도 플루이드와 이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크로타이즈 파시아이티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이게 그렇게 티크닝이 3mm 이상으로 3mm 초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다 인터머스큘라 파시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하이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고 그것이 조용진강 된다라고 이제 봐야 할 텐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이것은 네크로타이즈 파시아이티스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이아베틱 마이오패시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였던 에어리어가 모두 다 조용진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다이아베틱 마이오패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타입 2 DM의 45세에 굉장히 헤모글로빈 A1C 레벨이 9.6%였습니다. T1과 이렇게 T2 조용진강 이미지인데 T1 헤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서브큐테니어스 팻에 이데마에 의해서 레티큘레이션이 보이면서 T2 헤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주로 이제 어덕터 머슬 그룹과 그리고 바스투스 그런 라테랄리스 머슬과 일부 그런 인터메디우스 그리고 또 일부 햄스트링도 있지만 사르토리우스랑 그라실리스 머슬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약간 패치하게 하이실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고 서브파시얼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T1 헤이티드 이미지에서 본다면 이 어덕터 머슬을 본다면 하이시그널 인텐시티의 포사이들이 보이고 있어서 헤모리지가 있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진강 이미지를 본다면 여기 어덕터 머슬 그룹에서 보였던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부분에 페리페랄 리미넨스먼트를 보이는 그런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변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트라머스큘러 앱세스처럼도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약간 이레귤러하고 그래서 물론 감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다이아베틱 마이오패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모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이오마이오사이티스라기보다는 인트라머스큘러 앱세스라기보다는 헤모리지 네크로시스, 헤모리지 인팍션에 의한 소견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도 역시 유사합니다. 이미지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여러 개를 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의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T1과 T2 웨이티드 이미지를 먼저 본다면 페리페랄에서도 서브큐티니어스 이데마가 있으면서 페리페랄 디파시아를 따라서 플루이드 컬렉션 이데마가 보이게 되고 여러 개의 머슬의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어 있는데 뭐 일부 렉투스 페모리스랑 뭐 그라실리스랑 그런 세미 텐드노소스 머슬, 세미 멤브라노스 머슬 그 레벨은 그래도 그렇게 좀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는 스페어링이 됐고 나머지 머슬들이 이제 패치하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조형 증강 이미지를 본다면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상 머슬을 빼고는 나머지가 이렇게 패치하게 조형 증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마요사이티스, 얼리 마요사이티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환자는 양쪽에 다 똑같이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레타랄 하면서 넌 컨티규어스한 양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다이아베티 마이오패스의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앞쪽에도 좀 인볼먼트가 좀 더 잘 되어 있고 뭐 사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진단하는데,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 레벨이 뭐 좀 높고 뭐 당뇨고 뭐 이런 것들이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랍도마이올라이시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랍도마이올라이시스는 어큐트 머슬 인저리의 가장 시비어한 폼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익세시브한 피지컬 액티비티나 시저나 아니면 머슬 컴프레션, 하이퍼더미아, 뭐 하이포더미아, 그리고 코마, 뭐 드럭,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토이뮨 인플라메이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랍도마이올라이시스가 시비어한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MRI 상에서는 뭐 호모지니어스 혹은 뭐 헤테로지니어스 뭐 좀 넌스페시픽하지만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로 보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하게 이제 조형 증강이 되고 뭐 리미네스먼트를, 특히 이제 네크로시스가 있는 것 주변으로 리미네스먼트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랍도마이올라이시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은 마요네크로시스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컴파트먼트 신드롬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와 라테랄리스의 디퓨즈하게 인터스티셜 이데마라 파샤의 플루이드 컬렉션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머슬 스트레인인가 라고 이제 의심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엑시알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리페라 디파시아라 서브큐테니어스의 플루이드 컬렉션과 이데마가 이렇게 있게 되고, 바스투스 머슬 쪽으로 메디알리스 라테랄리스 머슬에 이렇게 이데마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딱 뭐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이거 클리니컬 콜리레이션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랩을 확인을 하고 그 랩과 이제 클리니컬 콜리레이션 하였을 때 랍도마이올라시스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